네, 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좀 일찍 여러분들 뵙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경주 시장도 아마 오셨을 것 같은데 어디 계세요? 경주시장 안 왔어요? 바쁘신 모양이네. 고생하셨습니다. 에이펙의 여러분들 다 애써주셨는데 이번 에이펙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됐고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우리 지방정부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준비된 게 좀 있는데 이거 그만두고 그냥 여러분들 하실 말씀이 좀 있을 테니까 저도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초단체장, 기초지방자치정부의 단체장을 지나서 또 경기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당대표를 거쳐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을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직이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나고 나면 그러실 거예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장, 그 중에서도 기초단체장, 정말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접촉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분들의 일종의 주권 의지,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행정에 반영하는 과정이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 성과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살아있다는 정말 왜 사나 이런 거에 대해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많이 평가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다른 역할, 큰 역할을 이렇게 맡게 됐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국정을 총책임지게 됐는데 저는 지금도 성남시장을 하던 그 마음으로 국정을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힘없는 사람, 그 다수 사람들의 신음소리 이런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중에 대통령 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연세가 많아가 쉽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험 있는 많은 분들이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고
또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뭐 국정 설명회도 있고 또 아마 여러분들 제안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겠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의견 발표를 할 수 있게 좀 축약해서 제안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국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탁을 당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장의 1시간, 공무원의 1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공직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개인 사업하거나 개인 살림을 하는 것과는 다르죠. 공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내가 하는 일들이 그 구성원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공직자가 뭘 잘못하거나 나쁜 의지로, 나쁜 뜻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 피해가 온 구성원에게 다 미치죠. 그래서 그걸 공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 일이 아닌 모두에게 관계된 일. 그래서 내가 비 오기 전에 우수관이라도 하나 더 치우고 혹시 어디 시설물 붕괴 위험이 있는지 일일이 가서 눈으로 보고 또 혹시라도 밥 굶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서 정말 먹고 먹는 문제 때문에 남의 거 훔치다 감옥 가는 그런 일들 생기지 않게 하는 거. 또 혹시라도 돈 5만 원, 10만 원 없어가지고 가족들 끌어안고 극단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사태를 막는 거. 또 그 구성원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건 아닌데 나 억울한데 라는 생각 들지 않게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공직자가 저는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연간 15,000명가량이 유명을 달리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사실은 뭐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걸 요새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이건 선택이 아니다. 강요당한 것이다. 누가 스스로 진짜 진정한 인간의 의지로 죽음을 선택하겠냐? 그건 다 사회적 강요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방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죠. 조금만 더 살피면, 조금만 더 공정하게 하면,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 10%만 줄인다고 하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죠. 그게 공직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기초, 광역, 중앙정부로 갈수록 우리 구성원들과 거리가 한 단계씩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촌 관계에서 가장 가깝게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더 쉽게 들을 수 있고 그분들의 상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을 직접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뭐 일부 정말 극소수에게는 그게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속된 말로 폼을 잡고 뭐 그럴 기회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대다수의 압도적 다수의 다 모두 진정으로 우리 권한을 위임한 지역 공동체 주인들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이 낸 세금으로 그 지역 주민이 맡긴 권한을 이용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정말로 위대한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죠. 첫째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권한, 여러분이 쓰는 모든 예산은 다 주민들로부터 온 것이죠. 시군 구민들로부터 온 것인데 그게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 권한과 예산을 남용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도 아주 강력하게 체크해 볼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그리고 뭐 안 그러실 걸로 보이지만 혹여라도 그런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말로 청렴하게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행정을 투명하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내가 맡긴 일, 나를 위한 일, 내가 맡긴 권력과 내가 낸 세금으로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좀 많이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요새 국무회의 이런 거 공개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준비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피곤해요. 혹시 말 실수하면, 혹시 표정을 잘못했다가 지켜가지고 혹시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긴 해도 행정도 투명하게 하고 점점 더 살림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 기회, 예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고 왔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제대로 배분되고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를 가지고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만 사실 그게 민주사회 아닙니까? 민주적인. 그래서 이 민주주의란 국가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토크릴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지방자치가 이 민주주의의 초등학교, 토대죠, 토대. 그래서 기초지방정부는 정말로 중요하다.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주민들은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새로운 단계로 도약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대통령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오랜만에 단체장 여러분들 보니까 반가우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그리고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그 반가운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담아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이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열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8월 15일 국민임명식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민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언하에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삼아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3대 국정 원칙 아래 5대 국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약 5개월 동안 정부는 공소청, 중수청 신설 추진, 경찰국 폐지 등 신뢰받는 형사사법체계의 구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기업하기 나은 환경에 기여하였고 코스피도 최초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전 국민 소비 쿠폰을 지급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안전한 국민의 일상을 위해 노동안전종합대책, 임금체불 근절대책 등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러한 국정의 성공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의 혁신과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국정의 돈만자로서 지방정부가 국가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균형성장, 지방우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균형성장의 거점이 세종에서 주재하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확실한 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치분권, 균형성장 정책을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라는 위상에 맞게
주민주권 지방정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제3차 지방일괄 이양법 마련과 함께 필수 현장 인력을 보강하는 등 기초정부의 역량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등 재정 분권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연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처장님 대부분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10% 남짓한 면적의 수도권에 절반의 국민이 계시며 GRDP 격차는 확대 추세입니다. 100대 기업 본사의 80%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정부는 공고한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5국 3특 초광역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소외되지 않도록 인구 감소 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지정하고 접경지역, 섬, 군, 특수지역도 빠짐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급을 확대 개편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기초지방정부 간 연계 협력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까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자치분권 균형성장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을 특별, 우대, 일반 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금을 인상하고 물량을 확대하는 등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차등 지원 모델을 마련해 지방 우대 사업을 제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지특회계 포괄보조 규모를 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지특회계 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사전조정권을 강화하여 비수도권의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균형성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이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 체계적으로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헌법 제123조 2항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한 자치분권, 균형성장 정착이 선택이 아닌 헌법상 책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의 정책 건의를 듣고 또 정부 부처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의 중지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표, 군수 대표, 구청장 대표 한 분씩을 선정을 해서 말씀을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김창규 제천시장님이 먼저 건의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입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천에서 2시간 걸려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오면서 보이는 그 차창밖에 가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다 담아서 대통령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국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 시간을 내셔서 그 만추의 아름다움을 한번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업무상의 첫 번째 건의사항은 방금 주재하신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과 관련돼서입니다. 현재 저희는 시장군수협의회장 1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6개 시군구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대표를 4명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회장 1명에 더해서 시장 대표 1명, 군수 대표 1명, 구청장 대표 1명 해서 4명을 늘려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른 페널티 부과 문제입니다.
지자체가 기준 일거리를 초과해서 운영하면은 보통 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의 인력 운영에 있어서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하고 지방정부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다양해지고 있고 또 고도의 높은 수준의 그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력의 신축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데 물론 그 페널티 제도의 취지도 이해 못한 바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에 대해서 포함해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기준 인건비제 관련입니다. 아무래도 행안부 장관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계실까요? 자, 이거를 무슨 이 국정감사하듯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제안을 받고 또 하실 말씀을 하시고요. 추후에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면 어떡합니까? 일단 얘기들 다 들어보고 네, 하신 알겠습니다. 말씀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시까지 지금이 42분이 됐는데요. 1시까지 이 시간을 좀 갖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압축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임택 광주 동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입니다. 먼저 에이펙 총회의 성공적 개최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신 대통령님께 깊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치구의 재정 현실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국무조정실장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율이 상향이 되더라도 자치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1988년 지방교부세법 전면 개정 시에 자치구는 특별시, 직할시에 합산하여 배부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때는 관선시대였습니다. 1995년 이후에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했음에도 지금 현재 그런 과거의 제도적 구조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시군의 경우는 1차적으로 보통교부세, 2차적으로 광역의 조정교부금으로 이중 보완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대도시의 자치구는 광역시의 재원조정 교부금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단순한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광주의 한 인근 6만의 구는 약 3,300억 정도의 의존 지원을 받고 있고 인구 40만이 넘는 자치구는 1,300억 정도를 받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치구의 대부분의 재원은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굉장히 취약한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부자 감세로 인해서 부동산 교부세가 최근 약 45% 정도가 시군구 전부 다 감소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40억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그건 자치구에는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비율이 자치구가 62%고 시가 40%, 군이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정 자주도는 자치구가 37% 정도 되고 시가 55% 그리고 군이 57% 정도 됩니다. 반면에 주민들의 행정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도시에 대한 정비, 문화, 교육, 복지 등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세입 구조는 약해지고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서 지방 교부세율의 상향과 함께 자치구가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치구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은 군수 대표로 한 말씀 해주실 분이 최승준 정선 군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선 군수 최승준입니다. 먼저 에이펙 성공 개최를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GPU 확보와 코스피 지수 4,000 돌파를 함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일극 중앙체제를 극복을 하고 지방 분권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 분권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부하는 금액에 세액공제 한도액을 10만 원으로 이렇게 너무 낮게 책정을 해놔서 대부분이 이제 10만 원 기부하는 것이 대종을 이루다 보니까 무려 1,000명이 기부를 해야 1억 원의 자금이 모여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30%에 한해서 답례품을 증정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홍보하고 또 관리하는 행정비용을 제척하면은 불과 수천만 원의 손에 아마 쥐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세액 공제액을 최소 50만 원 이상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소멸 대응 기금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1조 원의 기금을 가지고 전국의 122개 지방정부가 함께 나누어서 배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액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인구 정책에 어떤 그 성과를 제고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5조 원으로 과감하게 좀 확대를 해서 조기에 우리 그런 지방 소멸에 대한 인구 정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그 사용 용도 제한에 있어서도 좀 완화를 해가지고 기본소득에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폭 좀 완화를 해주십사 정책 건의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전력개통망의 이 포화 상태로 인해서 지금은 사실상 하고 싶어도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정선군 같은 경우에 송전 철탑이 무려 474개나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철탑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전력개통망의 포화 상태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전소의 설비 역량을 좀 증설해 주시고 또 산지에서부터 그 변전소까지 배전선로를 좀 확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향후 장관님이 그 사전에 미리 준비된 제안 같으니까 개략적으로 입장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식사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자유롭게 가능하면 좀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안해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나갈 텐데요. 중앙지방협의회에 참여자 수를 늘려달라라고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족수 문제라든가 이런 회의 참석 숫자가 30명 넘어서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배석 제도를 좀 활용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준인건비 문제는 그동안 이 조직에 대한 자율권을 계속 확대해 와서 많은 부분에서 좀 풀려 있고 또 실국 설치도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벌써 이제 통합돌봄 제도가 전면 실시되는 등 이런 새로운 이 인력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이 당면 현안 수요를 잘 반영해서 지방 정부에서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제 세액공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늘리는 문제라든가 또 지방 소멸기금 지원기금을 1조에서 5조로 늘리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세액공제를 2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기부금 내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단순화해가지고 더 기부금이 많이
거쳐질 수 있도록 그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방 소멸 기금과 관련해서는 지방 기금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이제 시설비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에서 다른 이 용도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코멘트를 좀 하면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를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이 아까 보니까 참석하고 있던데, 네, 그렇죠. 근데 여기가 시장협의회, 군수협의회, 구청장협의회가 있어서 거기를 좀 약간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위를 다 참석하게 하더라도 2명 늘어나는 정도거든요.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통제 얘기는 뭐 좀 검토할 게 많은 것 같고, 자치구의 지방교부세 직접 교부도 이걸 안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타당성이, 저는 제 일감으로는 막 구청이 어쨌든 광역시의 하부기관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데 시구는 기본적인 행정단위고, 그 중에 시 중에서 특별하게 광역화, 특별화된 게 사실 광역시여서, 그 구청은 사실 하부단위 개념이라 이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실질적인 자치단체니까 교부세를 제외하는 게 타당한지를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말씀하시고, 농어촌 재생에너지 개통 접속을 좀 추가 허용을 하든지 뭐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 매우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제가 안 그래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신속하게 전환을 해야 되고, 그 전환 과정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런 형태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마을 단위로 좀 하게 해서 구양리 사례처럼 거기서 생긴 소득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누리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양리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씩 소득으로 마을버스도 운영하고 또 식사도 무료 제공하고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고용도 좀 하고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특히 군단위 이쪽은 잠재력이 거의 무궁무진해서 그거는 정부 단위에서 지원 조직을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예 전국에 예외 없이 마을 단위로 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려면 개통 접속을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도 법령에 규정이 뭐 있다고 하던데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돼 있다고 해서, 그러나 공동체의 공익적 영역에 우선 배정하는 거는 그건 차별이 아니라 권장해야 될 실질적 공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그 교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뭐 국무회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 김에 이제 특히 군 단위 군수님들은 이 문제를 정부가 아주 관심 갖고 하고 있으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을 중심으로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을 하면 정부가 전적으로 시설비 지원이나 재정 지원도 해드리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많이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분들 말씀도 좀 하시고 이제 의견을 자유롭게 좀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36개 기초지방정부에서 77개의 건의사항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출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다, 혹은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좋은데, 제일 먼저 손 드신 단체장님 저쪽에 계십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화성 특례시장 정명근입니다. 지방 정부가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지방 정부라는 용어를 써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5개의 특례시장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서 몇 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특례시라는 제도가 2022년도 1월에 이렇게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권한이라든가 제도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시, 군, 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례시를 좀 삽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인 사무 이양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만 보더라도 국가사무하고 경기도 사무에 약 4만여 건을 저희가 이임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례시로 이임된 사무는 전체 17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례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가 더 이양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세 번째는 재정 특례 분야입니다. 한 예로 우리 화성시에서 1년에 경기도에 도세를 걷어들이는 돈이 1조 1천억 가량 됩니다. 근데 징수 교부금이 330억 원에 불과합니다. 50대 50은 아니더라도 이 징수 교부금을 약 10% 정도를 올려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특례시 5개 특례시와 지방 소멸도시가 상내 협력 방안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특례시에서 각 지방에 캠핑장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이나 연수원을 이렇게 건립하려고 해도 우리 특례시의 의회나 주민들로부터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이런 것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현재 많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님과 대통령님께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들을 계속해서 받고 난 다음에 한 번에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한 분. 지금 듣고 계신 요 정도면 한 6, 7분 정도 되시거든요. 발언 시간을 좀 최대한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이쪽부터 넘기면서 손 드셨던 분들, 진행위원들 파악해가지고 마이크 바로 연결해 드려주십시오. 예, 충남 아산시에서 온 아산시장 오세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성남 시절에 했던 업무가 가장 피부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효과를 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똑같은 그런 입장이 돼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이재명 정부의 가장 효과를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 사업이 지역화폐 사업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의 민생경제 회복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부로 느끼고 감사하게 여기는 사업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또 구매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지역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매 한도를 상향으로 조정해 놓은 부분하고 또 구매처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읍면 지역에서의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풀어주셨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이 30억 이상 되는 부분은 한도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그 지침을 좀 자율적으로 좀 조정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 7월 달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호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산 같은 경우도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정될 정도까지 굉장히 피해가 컸는데요.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 아산 같은 경우는 아산만으로 넘어가는 국가하천 국교천에 담수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특히 하천 하류부에 토사가 반 정도 퇴적돼 있고 또 삽교라든가 아산호에 토사들이 굉장히 쌓여 있어서 담수 능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번 뭐 후보에서 나타났듯이 재난 어떤 기상이변 때문에 통상적인 어떤 극한호우가 200년 빈도의 홍수빈도를 넘을 정도로 일시에 쏟아지는 비를 담기에는 국가하천의 담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준설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히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된 어떤 그런 지역의 국가하천의 하류부 같은 경우는 조사를 통해서 준설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손 드셨던 분들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네, 마이크. 예, 대구광역시 군의군수 김진열입니다. 대통령님 이런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고맙고요. 주시면 어디 계신지 예, 잘 여기 보일 텐데. 있습니다. 네. 예. 지난 10월 25일 날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 부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의 그 활력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대구 경북 시도민의 염원이 그 신공항 이전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이전지 확정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단계 보상과 착공 단계에 남았습니다. 결국 자금이 문제입니다. 기부대 양육 방식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해 주셨고 그 자금 부분 우선 공작기금 쪽에서 보상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는 정도라도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 개별 현안보다는 공통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전 전라남도 구례군수 김순호입니다. 공통 주제가 됐으면 좋을 건데 저희 지역의 현안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꼭 건의를 듣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 드리는 기본소득을 저희들도 굉장히 주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구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에 산이 7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가나 신안이나 완도지도 이런 데는 햇빛연금이나 태양광을 설치해서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여건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많은 건의사항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보류가 되는데 지리산에 올라가고 있는 이 케이블카를 제가 놓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노고단까지 올라가는 이 케이블카 올라가는 이 도로에 연간 차량이 50만 대 이상 올라가면서 200만 명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또 동물이 죽고 쓰레기가 버려지고 매연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환경적으로는 많은 오히려 폐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차단 대신 케이블카를 놓음으로써 소득이 창출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소득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을 주고 싶습니다. 승인이 국립공원지이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50년 수건입니다. 제가 편지도 써갖고 왔습니다. 제가 편지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너무 많으시면 다는 못할 것 같고요. 마이크 어디로 전달이 됐죠? 그다음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예, 울릉군수 남한권입니다. 울릉구민을 대표해서 성남시하고 울릉구군이 2011년도에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울릉구민은 자매도시 시장님께서 대통령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듭 구민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울릉도가 요즘 좀 많이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의료 정책 파동으로 인해서 공중보건의와 그 다음에 군의관 충족 자체가 어렵습니다. 울릉 군 의료원은 공중보건의 21명이 정원으로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입이 15명, 16명이 되어 와서 의사들이 무리 없이
병원 운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8명이 전입을 왔습니다. 그 외 21명을 충족하려면은 봉직이 의사 선생님을 청빙을 해서 병원을 운영해야 됩니다. 울릉도에 돈이 없습니다. 2,500억 전체 예산인데 의사 선생님 봉직이라도 채용해서 국민 진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례나 아니면 청송이나 뭐 봉화 같은 데는 포항, 안동으로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울릉도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좀 이 헤아려 주셔서 예산을 좀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울릉도 독도는 민족의 섬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여객선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선은 5개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있지만 지금은 현재 1개의 노선 2만 톤급 한 대가 운항을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선박 정기 점검이 예정되어 있어서 보름 동안 아예 배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고, 또 겨울 되면은 울릉도 항로는 국가 보조 항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나 국회에서 해운법을 좀 바꿔서라도 국가 보조 항로로 지정을 해 주셔서 국가가 보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주시려면 정부에서 아예 여객선을 좀 지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릉도 한번 들어오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비싼 여객선비를 물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70%를 지원을 해주고,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국가 보조 항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화를 실현하고 있어서 1,000원이면 갑니다. 울릉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대중교통화, 공공성 문제를 정부에서 좀 짚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사회자님.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개별 사안들을 얘기를 하면, 여기 오신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님들이, 우리 군수님은 그 얘기 왜 안 했어요?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는 다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내셨을 테니까, 저희가 그럼 따로따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 공개적인 발언에서는 공통과제 중심으로 제안을 해서, 발언을 듣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네. 네, 개별 사안을 하면 다른 분들 입장이 난처해져요. 네. 그래서 아까도 공지를 드렸지만 공통사안들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77건 저희가 접수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말씀을 안 하셔도 거기에서 접수된 건도 동일하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광교 북구청장 문희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축을 오국 삼특으로 해주셔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짜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들이 이렇게 다시 형평을 찾으려고 하면 같은 것은 같게, 또 다른 것은 다르게 해주셔야지만이 저희들이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에서 그 사실 낙후된 시도인 경우에는 이제 예비 타당성에 대한 그 낙후도나 지형 균형 지수를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또 균형 특별회계 측면에서도 지금 수도권이 너무 지금 몰려 있습니다. 비수도권을 좀 감안해 주시고, 지금 특히 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성장 펀드도 지금 대통령께서 50조 늘려서 150조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실적률이 적은 곳은 또 실적으로 따지게 되면 또 다른 이렇게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지역 쿼터제라든가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서 지역이 골고루 균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통과제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장 김기열입니다. 제가 경기도의원 출신인데 경기도의원 할 때 도지사님으로 모셨고, 지금 대통령이 돼서 제가 시장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방정부가 은행업을 좀 할 수 있게 그 문호를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반 시중은행은 사실 공공성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은행을 좀 만들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 법률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 지방이 은행을 좀 운영하면서 시민들께 직접 금융 서비스를 드리고 또 지역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는 그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께서 그 안을 발의를 하시고 계신데 기재부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균형 성장 관련해서 한 분 또 말씀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일단은 듣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장 최경식입니다. 오늘 그 소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대통령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국가 균형 성장은 운명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소외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그야말로 감동이었고 설레임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해남의 그 AI 국가 산다를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축하드릴 일이고 대통령님의 담대한 결정이셨다라고 그야말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신규 성장 그리고 미래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 유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할 거고요. 다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국가기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로 설립되고 있는 그 국가기관에 대해서 수도권이 이제 어떤 논리를 갖고 있냐면 집적화, 클러스터링이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수도권에 만약에 새로 생기는 국립기관에 대해서도 설치가 된다고 하면 소외된 지방에서는 그야말로 기회가 있을 수가 없다. 실제 이 지역이 국립기관이 하나 신설됨으로 인해서 주어질 수 있는 여건은 7개, 8개 시군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관련되어 있는 부처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설립 입지를 결정해서 하는 그런 간곡한 그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면 한도 끝도 없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뭐 지역화폐, 기본소득 그리고 균형성장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까지 얘기가 나와서 부처에서 혹시 관련해서 뭐 말씀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 한번 듣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면 한번 마이크 전달해 드려서 한번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할 수는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 듣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충남 보령시장 김동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주권 정부, 우리 이재명 정부가 가장 기대가 큰 것은 기후 에너지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 큰 희망을 갖고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를 2020년도부터 폐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폐쇄를 하면서 대안준비가 안 됨으로 인해서 그 폐쇄된 지역이 굉장히 힘이 들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폐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우리 총리님께서 협의를 하셨지만 18년 대비 51%에서 63%로 감소하는 그러한 정책을 내서 에너지 정책이 급속도로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있는데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지하는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공장이 폐쇄됨으로써 폐쇄되는 그 지역의 지역 경제와 여러 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경쟁이 시급한데 아직도 마련이 되지 않고 있어서 경쟁이 석탄화력 발전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햇빛, 바람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분야보다도 또 중요한 것이 전기자동차의 사용과 수소 산업 발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금 수소 자동차들이 많이 보급이 돼서 활성이 되고 있는데 수소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 생산 기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수소산업의 이 발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더 특별히 지원을 하셔서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산업과 균형을 맞춰서 에너지 산업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권유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한전통합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을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전통합이 됐을 때 그 한전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5개 지역에 그 통합으로 인해서 그 당시 지금보다 더 못한 그러한 경제력이 훼손되는 그러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심각히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못 하셨더라도 협의회 통해서 추가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책 건의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